반갑습니다. 매림역사문화TV입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가야와 임나에 관련된 강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그쪽 주변에 내려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근동우 당군과 순임금에 관련된 논문을 공유해달라 해가지고 메일로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공유에 이어가지고 저번에 이제 발표됐던 강수열전에 대한 논문, 이제 가보니까 다운받기도 어렵고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유료라서 힘들기 때문에 이 논문을 공유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바로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 조선 총독부하고 한국 가야 사학계가 가야를 임나로 만들기 위해서 100년 동안 이용한 인물이 바로 삼국사기의 강수열전입니다. 이 강수에 대해서는 안정복도 김종호도 몰랐습니다. 신재호 선생도 강수와 임나의 관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일사학계의 100% 강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이 논문으로서 강수에 대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됐는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논문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사료 문헌은 이제 문헌 분석하는 거 보면 그동안 강수 관련된 모든 사료를 분석을 다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우리 국내 그럼 일본의 그런 문헌까지 이제 다 한번 찾아봐 가지고 강수 인물이 어떤 인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제 강수가 임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까지 다 추적을 해서 이 내용을 담았습니다. 문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항상 문헌을 어느 역사를 추정할 때는 내가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떠오른 생각을 받쳐줄 수 있는 문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가 왜곡되어서 문헌이 없다 해버리면 그러면 그 말은 맞지만은 또 그러면 그것도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고고학적으로 사료학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받쳐줄 수 있는 문헌을 반드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조선 총독부 사학 그리고 지금 현재의 한일의 역사학자들이 한반도 남부에 임나가 있다는 근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라는 문구, 삼국사기 강수열전의 임나가량이라는 문구, 그리고 창원에서 발견된 진경대사 탑비에 있는 임나왕족이라는 이 표현 세 가지를 가지고 한반도 남부에 특히 가야에 임나가 있었다는 그런 쪽에 주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시고 이 말을 믿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우리 역사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강개토항 비문의 그 문구를 해석을 주변에 전체적인 문구를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강수열전의 임나가량도 그 문구를 전체적인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경대사 탑비도 임나왕족 김유신과의 관계 이런 내용을 해석을 해보시면 결코 한일사학에서 주장하는 이 표현이 이 세 가지 기록이 한반도 남부 가야에 임나가 있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학계 그리고 일본의 학계는 100% 바로 임나가 가야라고 주장하는 근거 이 세 가지를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국민들이 이 내용을 그냥 믿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확인된다면요. 이 세 가지 내용을 반드시 공부를 하시고요. 특히 이제 강수열전 논문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 논문을 발표된 논문을 보시면 허구를 그동안 이제 얼마만큼 100년 동안 조선 총독부 황맥이 우리나라 가야를 파괴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진경대사 타피의 임나왕족에 관련된 논문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도 논문을 발표해가지고 이 세 가지 기록이 결코 가야가 임나라고 주장했던 그 근거가 안 된다는 거, 이 내용을 논문으로 증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야사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이영식 교수와 김태식 교수입니다. 이영식 교수는 항성백지박물관 시민강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개토항 비문의 임나가라, 삼국사기 강수열전의 임나가량, 창원의 진경대사 탑비의 임나왕족 등을 자료를 볼 때 임나는 지금의 경남 지역이다라고 강의를 했습니다. 맞을까요, 여러분? 자, 그리고
홍익 때 이제 정년퇴임했던 김태식 교수는 뭐죠 보면요. 임나는 가야의 별칭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책 내용이 뭐냐? 미완의 문명 700년 가야사라고 책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야의 역사가 700년입니까? 아니죠. 가야의 역사는 약 50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700년이라고 타이틀을 붙였을까요? 이것은 오직 일본 서기만을 읽어본 사람, 일본 서기의 임나를 읽어본 사람만이 왜 김태식 교수가 700년이란 500년이 아니라 700년이란 용어를 썼을까를 이해를 합니다. 바로 일본 서기의 임나의 기록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임나는 가야이기 때문에 562년에 망했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100% 주장을 하죠. 하지만 김태식 교수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짓말이라는 거. 언제 망했느냐? 일본 서기에서는 646년까지 임나가 존재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서기 전에 나온 기록하고 어떻습니까? 임나 기록하고 자 서기 후 646년에 망한 임나의 기록을 본다면 임나는 약 700년의 역사를 가진 겁니다. 그래서 김태식 교수는 뮤안의 문명 500년 가야사가 아니라 일본 서기 임나를 가야로 보고 700년 가야사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인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왜 700년이라 했을까? 아니면 그냥 문제의식 없이 그냥 넘어가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가야의 대표적인 학자 이영식 교수와 김태식 교수가 주장하는 바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 학자는 역사학자는 역사는 역사학자의 목이라 그런 말은 절대로 이제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 아시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맡겨가지고 동북공정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무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가야가 임나라는 이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면 일본은 또다시 어떻습니까? 중국하고 똑같이 야 너희들이 가야를 임나로 했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에 임나 일본부가 있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대시를 할 경우는 아무도 우리나라 가야 사학계에서 여기에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자기들이 주장해왔기 때문에 반론을 못하는 겁니다. 동북공정도 똑같은 겁니다. 한반도 평양에 2만 조선 한사군이 있다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중국이 그 논리 그대로 가지고 그러면 한반도 북부는 중국 땅 아니었느냐 이렇게 동북공정으로 주장해버리니까 우리나라 학자들이 지금까지 할 말을 못합니다. 왜? 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 가야사도 여러분들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가야를 임나로 만들어 놨을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면서 야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다. 일본 서기 임나 지명이 경상도 전라도에 다 있지 않느냐. 요렇게 나올 때는 우리나라 가야사학계에서 한 사람도 아마 나서지를 않고 다 숨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안 했다는 식으로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가야사, 김수로 왕의 가야사를 부정하고 건국사를 부정하고 가야가 일본 서기 임나라고 주장하는 가야 사학계의 행태를 본다면 반드시 동북공정과 같은 역사의 교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상고사는 북쪽은 중국의 식민지 땅 바로 위만조선 낙랑군이라는 그 논리 속에 어떻습니까? 만들어지는 것이고 한반도 남부는 가야가 임나기 때문에 바로 고대 일본의 땅이라는 논리가 우리나라 학자들 스스로가 만들어준 논리로서 아마 이제 공인이 될 겁니다. 이번 논문은 이제 사료와 더불어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한반도 주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해류의 흐름을 가지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원문을 가지고 강수가 이제 말했던 그 뿌리 기원이 어딘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역사를 해가지고 그냥 역사 책만 또 본다고 되는 거 아니고 고고학만 또 보는 것이 아니죠. 바로 거기에 고고학과 역사를 해석할 수 있는 융합적인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해양사라든지 경제사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이번 강수열전에서는 해류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해서 삼국사기, 삼국유사를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재밌을 거고요. 내용이 사료가 많다 해가지고 어렵게 쓴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읽으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번에 논문으로 다 발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여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읽어보시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 거의 뭐 99%가 강수 임나를 다 오역을 해가지고 올리는 글을 올리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논문은 이제 발표하자마자 많이 주목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 사료학적으로 그리고 해양사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논문을 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논문 심사자들 차원에서는 조선 총독부와 한국 신민사학계의 강수 임나스를 100년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수작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마 그동안 이제 강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내 사학계 그리고 이제 일본의 학계 이런 양반 학계에 있는 사람들이 강수를 이용을 했는지 얼마만큼 공부를 안 했는지를 이제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반드시 분량은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 사근동우에 한 반 정도나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은 보시면 이제 지금 논문은 붙이실 수 있는 게 메일이기 때문에요. LWY 1이 아닙니다. LWY2101 한 메일로 여러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내용으로 바로 여러분들께 메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조건입니다. 뭐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방적으로 여러분들께 그냥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니까요. 이 제 메일 lwyl2101 한메일.net으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메일로 바로 그 내용을 이번에 강수열전 논문까지 다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매림역사문화TV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주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료, 우리는 여기 목적은 식민사학이라든지 동북공정, 또 일본의 역사 이제 하게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맹목적인 주장보다는 그들이 이용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논문을 꾸며서 반박 논문을 다 냈으니까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강수열전 논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